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콩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달려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콩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역시나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일본은 꽉 잡고 계세요? 들은 게 많아서 그냥.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오늘 얘기도 이제 키무라 선생님 쪽 이야기고요. 정확하게는 키무라 선생님의 지금 제자로 일하고 계신 분 중에서 키무라 선생님의 호법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불교 용어긴 한데 호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디가드 경호원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호법. 네. 나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겪은 일이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분 집이 친척들하고 많이 떨어져서 가족 행사 같은 거를 거의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지내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친척은 있다고는 하는데 가족 행사는 안 나가서 모른다 잘.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너 동아리 잠깐 내려두고 우리 한 일주일 정도 어디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나 동아리 그거 훈련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엔 체육계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거의 주말에도 하고 방과 후에도 하고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면 굉장히 스케줄에 차질이 많이 생겨요. 근데 싫은 거죠. 네. 근데 꼭 가야 된다. 알았다 하고 가면서 설명해주겠다 하니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기차도 예매하고 해가지고는 간 거예요.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친척분 중에도 어느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상을 내야 되는데 이 가족들 중에도 그 상을 딱히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금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주일 정도 있다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가가지고는 이분이 원래 도쿄에 사셨거든요. 도쿄에서 지방으로 가서는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일본 장례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 장례식하고 약간 절차상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저희는 장례식장 그 자리에서 음식 마련해드리고 밤을 새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이나 산소 매장이나 가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집으로 하룻밤을 모셔둬요. 고인을 집으로 모셔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대부분 화장터로. 그러니까 한 번 고인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모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그거를 절차를 오티야라고 하는 걸로 알거든요. 오티야를 보내기 위해서 스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절차상, 불교적인 절차상을 위해서 스님이 필요해요. 근데 이 친척분이 정말 주변에서 악명이 자자한 분이었대요. 사채 같은 거 하고 또 일수 같은 거 한다고 이제 힘으로 돈 받아내고 안 좋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절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해드리기가 좀 그렇다, 곤란하다. 어딘가 하면 저희도 불가에 있는 몸인데 해드리겠는데 워낙에 이쪽으로도 안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못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아무데도 안 해주니까 곤란해진 거죠 이게. 스님이 있어야지 이 경을 읊어주시고 집에 모신 다음에 밤에 그렇게 하고 보내드릴 때 같이 있어주시고 하는데 이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처음부터 꼬였다 하고 부모님들을 머리에 썼고 있는데 어느 절에서 스님이 그 얘기 듣더니 우리가 해드리겠다. 근데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 건데
스님이 여자분이 가실 건데 괜찮으냐? 이러시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 절도 북의 세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절을 세습받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느낌이. 그렇지. 예. 무슨 절을 대대로 물려받나 하는데 일본은 주지 스님의 아들이 불교 교육을 받고 아버지의 절을 이어받거나 혹은 외부에서 수업을 받은 남자 스님이 주지 스님의 따님이나 손녀분하고 결혼을 해서 대리사위로 들어오면서 이 절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절도 이제 가족들이 이어받는 세습 사업 같이 돼 있는데 이 절에 계신 주지 스님도 남자분인데 그분이 직접 안 하시고 일이 있으시고 그것도 비구니 스님만 해주실 수 있다 지금. 뭐 아주 드문 경우니까. 근데 가릴 게 안 되잖아요 지금. 가릴 수가 없는 절이죠. 딱 안 해주겠다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가 어디냐 하고서는 이제 간신히 이제 비구니 스님 모시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모시고 관을 안치를 하고 관 앞에 스님이 앉으셔서 이제 뒤에 저희는 친족들만 장례할 때 절하고 그러잖아요.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거는 손님들은 오시면은 다 따로 하시고. 근데 일본은 손님들도 만약에 그 때에 맞춰서 오셨으면은 뒤에 쫙 앉아가지고 다 같이 독경을 듣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 시간이 있어요. 좀 더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한꺼번에 딱 차례 이거 순서를 맞춰서 하는데 사람이 진짜 별로 안 왔대요. 원래는 그런 걸 하면은 거실에 꽉 찰 정도로 오거나 거실 밖에 복도까지 서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인망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분도 부르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가족들 심지어는 그 친척들조차도 자리를 비운 거예요. 난 그 양반하고는 뭐 사이도 안 좋았고 장례도 솔직히 그냥 화장만 하고 치우고 싶은데 예의 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거기에 있기 싫다. 다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제자분 가족분들만 우리가 장례 책임지는 꼴이 됐구나, 상주가 됐구나 하고서 앉아서 경 듣고 인사드리고 이제 또 옷 취해야 되니까 밤 넘겨야 되니까 밤새는데 밤새고 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온 사람들 몇몇만 거의 친척 일가만 모여가지고 대충 묵묵하게 헌배 술 올리고 그 헌배하면서 뭐 고인에 대한 말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것도 죄다 안 좋은 말만 하더래요. 생전에 뭐 이분이 뭐 어디다 돈 빌려주고 뭐 받지도 못할 돈 막 빌려주면서 악만 썼다 악담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제자분한테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그랬대요. 저녁에 정리할 때까지는 나가서 있다가 와라. 이렇게 나가서 그냥 마당에만 있고 그 동네도 잘 모르니까.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은 순경들, 경찰들이 불러세워요. 불러세워서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어느 학교인데? 지금 뭐 하는데? 왜냐면 청소년 때부터 이제 야쿠자들이나 아니면은 안 좋은 건달패나 이런 데 껴가지고 안 좋게 된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밤에 다니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봐요. 경찰들이. 무조건 잡아서 일단 데려간 다음에 부모를 부르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기도 애매하겠죠? 거기다 자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계 동아리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요. 경기를 나갔는데 학교에 안 좋은 소식이 들어가면 넌 경기 이번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학생 때 경기를 못 나가면 대학 때도 지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갈 데도 없어서 마당만 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당을 빙빙 돌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하나가 슥 대문을 들여다보더래요. 손님이신가? 뭐지? 근데 들여다봤다가 서성거리다가 들여다봤다가 이것인데요. 너무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또 혹시 저희 누구누구 장례 오신 건가요? 하니까 예.
아닙니다. 안에 사람 많이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말하기도 그런데 평이 별로 안 좋으셨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시구나. 다행이네요. 하고서는, 그럼 수고하십시오. 하고서는 갔대요. 예.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에 사람이 안 온 거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솔직히. 이 사람이 인망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걸 보고 다행이네요? 아니, 찜찜하다. 진짜 평소에 안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보네. 이러고 이제 안에 저녁 먹는 얘기 다 되고서는 또 돌아가실 분 돌아가고, 그래도 나름 어떻게 면 세운다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대요. 저녁은 다 먹었으니까 너 들어와서 상 키우는 거나 도와주고 있으면 저 얘기 안 들어도 될 거다. 들어와서 저녁 치워주고 손님들 잠자리 봐드리고 그래라. 이런 거죠. 설거지하고 잠자리 여기 가시면 됩니다. 저기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돈은 많이 있어가지고 집은 워낙 넓으니까 이래저래 자리에 다 잡아드리고 하는데, 이 친척 일가란 분들이 행동이 이상하더래요. 나 자러 갈게 해놓고서는 조금 있다가 보면은 엉뚱한 방에 들어가서 방을 막 뒤지고 있다든가. 또 근데 여기 할아버지가 너네한테 이런 거 하라고 시켰어? 이렇게 괜히 물어본다든가. 그러니까 되게 귀찮게 한다. 주무셔라. 이러고 새벽 11시, 12시, 1시, 2시쯤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집안이. 이렇게 막 뒤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방으로 들어가서 양정원이 자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너무 졸려하시니까 아무리 귀찮은 자리라도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분 옆에 내가 서 있으면 되니까 밤새는 거는. 딴 사람들도 잘 자는데 엄마 아빠도 자라. 그러고 그러면 네가 좀 힘 좀 써줘. 하고서는 부모님까지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제 혼자 밤을 새는데 짤랑 짤랑 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짤랑캉 짤랑캉 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텁 텁 텁 뭔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뭔가로 바닥을 밟으면 나는 소리 있죠. 통통통이나 탁탁탁이 아니라 텁텁텁한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스님도 가셔가지고는 내일이나 다시 돌아오실 거고, 왜냐면 스님은 오트라에 밤을 새주시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는 뭐지? 하는데 이 관을 모시고 있는 방 안으로 드륵 하더니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굉장히 키가 큰 스님 같은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아까 봐주시고 간 스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느꼈대요. 사람 아니구나. 삐쩍 마른 스님인데 손에는 석장이라고 스님들 드시는 지팡이가 있는데, 방울하고 고리 같은 게 달려있는 일본 스님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들고 탁 깊으면서 오니까 그 소리가 탁 짤랑 탁 짤랑 이렇게 들린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몸을 못 움직이겠대요. 딱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눈만 굴려서 보고 있는데 그게 관 앞까지 오더니 목을 쭉 뺐는데, 이게 허리도 안 숙이고 목만 쭉 뺐는데 선 상태에서 얼굴이 누워있는 고인하고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온 거예요. 목이 엄청 늘어나듯이. 쓱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서는 목을 다시 쭉 집어넣어서 서서는 뒤로 싹 돌았는데 품에서 주머니 같은 걸 꺼냈대요. 주머니 같은 걸 꺼내서는 바닥에다 탁 풀어놓는데 주머니 속에서 되게 동그랗게 뭉쳐있는 고깃덩이? 그런 것들이 딱 굴러 나오더래요. 그 스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쿡쿡 찌르니까 그게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그게 뭔가 되게 웅크리고 있던 거예요. 팔을 쭉 먹고 다리를 쭉 먹고 하는데
굉장히 팔다리가 앙상하고 배만 불뚝한. 근데 입은 엄청 크대요. 목이 엄청 얇아요. 여기까지 말하면은 다들 이제 불교 쪽 행사를 다녀보셨거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알 텐데 이 생김새가 아귀예요. 아귀. 예, 생전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래가지고는 입은 큰데 목은 좁아서 항상 굶주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귀신들이거든요. 이 아귀들이 한 네다섯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귀 네다섯 명이 나오더니 팔다리로 쓱쓱쓱 깊으면서 온 집안에 해집고 다니더래요. 이렇게 막 해집고 다니는데 해집고 다니다가 그 스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네. 아귀들은 방 밖으로 나갔으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눈앞에 스님만 서 있으니까 그 스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스님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씩 웃더래요. 근데 입안에 이빨이 바늘 같은 이빨이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그 이빨이 씩 보이면서 웃으면서 자기한테 그 고인을 본 것처럼 목만 쭉 내밀어서 얼굴 가까이 대는 거예요. 이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쓱 돌아보는데 아귀 하나가 툭툭툭툭 소리를 내면서 자기한테도 오더래요. 근데 스님이 석장으로 아귀를 팍 후려치더래요. 예. 그 아귀를 후려치고서는 이거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러더래요. 되게 쉰 목소리로 얘는 아니야. 얘 안 돼. 얘 엄마 아빠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귀가 되게 바삭바삭 떨면서 다시 바삭바삭 하고서는 이렇게 부산스럽게 이제 다른 방을 막 뒤지고 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더니 아귀들이 모였대요. 모였는데 다들 아까보다 배가 부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스럽다는 듯이 스님이 쫙 둘러보더니 보따리를 쫙 손으로 잡으니까 이 아귀들이 보따리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몸을 웅크리더래요. 근데 뭔가를 많이 먹은 듯한 모습이 되니까 굉장히 보따리가 커진 거예요. 뒤로 넘겨가지고는 뒤에 보찜을 한 짐 쥐고 다시 이렇게 짤랑하면서 이거 석장 소리를 내면서 스님이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정신이 번쩍 차렸대요. 와, 씨,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지? 정신 차리자마자 확 뛰어 올라가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찾아가지고 봤는데 그 세상 모르는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고 혹시나 해서 손님들 방도 봤는데 손님들도 그냥 자고 계신 거예요. 에휴, 무슨 일이냐. 와, 이거 소름 돋는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밤을 샌 상태로 쾌행해가지고는 부모님이 힘들었나 보다. 너는 조금 잘래? 넌 조금 자도 된다. 하고서는 우리가 갔다 올게 하고서는 그 집을 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혼자 이제 그 집에서 낮에 이제 밤샜으니까 자야지 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온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뭔가 이상하게 낮을까 싶은 사람이 나와서는 밤에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하다. 그쪽으로는 해가 안 가게 했더니 부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란다. 이러고서는 꿈에서 사라지고 자기는 대상 모르게 자다가 일어났대요. 개운하게 잤다 하고는 일어나니까 부모님도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이거 마무리 드리고 딴 사람들은 벌써 갔다. 그 마무리 드리고 가자 하고서는 스님 뵈고 그러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자기를 쓱 쳐다보더니 그래 잘 됐네. 너 잠깐 일로 와서 얘기 좀 들어보고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가 너 어제 혹시 집에 누가 찾아왔다가 가는 거 봤니? 귀신 같은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아니면 행동을 했니?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귀 같은 걸 막 데려와가지고 풀어놨는데 그 나를 딱 쳐다보더니 바늘 같은 이빨을 해가지고 나를 보고 씩 웃다가
얘 말고 얘하고 얘 엄마 아빠는 안 된다 뭐 이러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횡설수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다가 내가 왜 너희 친척분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했는지 얘기를 해줄게. 그래도 마지막에 갈 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사람이 예전에 시술을 하러 절에 온 적이 있었대요. 절에 왔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캭하고 얼굴이 병색이 만연한 얼굴로 와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시술을 하고 갔대요. 그 절을 한 1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돈하고 쌀 같은 거를 막 시술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가면서 그 비구니 스님이 그거를 다 처리해주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게 내가 나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다. 남의 돈 삥 뜯고 남의 돈놀이 해가지고 억지로 받아내고 뭐 윽박도 지르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꿈에서 내가 받을 업보가 나한테도 그치지 않고 자식들한테도 내려가겠구나. 이걸 내가 끊을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뭐 내 자식 친척들이라고 해봐야 다 나 같은 놈들이라 딱히 신경을 안 쓰려고 했다. 근데 자꾸 마음에 캥기는 게 혹시 누구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 않냐? 내가 모르는 내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화가 안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공양미를 드리고 간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 마지막에 용기를 내셨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하고 연이 닿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나쁘게 당하지 않게 마음 착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라고. 거기다가 네가 어제 만난 게 그 귀신분은 아닌 것 같다. 또 누구 있니?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문 앞에서 누가 집에 얼마나 사람 많냐 묻더니 별로 없다니까 다행이다 하고 갔다. 아휴 하고서 한숨을 쉬시면서 그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그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게 보통은 자기 복수하고 싶거나 자기가 한이 있으면은 한 번은 많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거나 할 텐데 사람 별로 없는 거 보고 다행이라고 한 거 보면은 아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 업을 그렇게 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더니 그래 너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때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네가 본 부분이 그게 아마 주술 같은 걸로 데려가라고 욕심 있는 사람 욕심을 그 아귀들한테 어떻게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에 다 뺏어가고 하는 그런 거를 보낸 것 같은데 네가 그런 거를 안 봤어야 되는데 직접 보고 그러버리는 바람에 너도 이제 앞으로 간간히 그런 게 보일 거다. 너무 가까이서 봐버렸다. 혹시 보이더라도 크게 관여하지 말고 그래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자기가 그때부터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신호등을 건넜는데 신호등 옆에서 이제 반쯤 몸이 없어진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사고를 당한 그런 게 보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비구니 스님한테 갔대요. 다시 비구니 스님한테 가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거 안 보이게 할 수 없냐 하니까 아유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도 여기저기 막 연락을 돌리시더니 영매한 분이랑 얘기가 닿았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병원에 그분이 입원을 해 계신데 거의 중환자가 돼가지고는 누워서 그냥 대화만 하루 이틀 이제 언제 갈지 모르고 대화만 간신히 하는 정도? 그 정도 누워 계신 분이 계신데 자기를 딱 보더니 눈목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내가 죄가 많다. 나도 죄를 지었구나. 알고 보니 그분이 그날 장례식장에서 고개 기웃기웃 하면서 사람 별로 없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한 분인 거예요. 너무 달라졌대요. 그때까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완전 사람이 머리가 다 빠지고 주름도 끼고 살도 다 빠지고 반송장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 어릴 적에 그 친척한테 자기 아버지가 돈을 빌려가지고 녹음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 아버지는 이제 녹음을 한번 돈을 잃고 나니까 녹음에서 손을 떼고 어떻게 다시 계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친척 쪽에서 돈이 생기는 족족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자 저 이자 해가지고는 다 뜯어가는 바람에 결국 계기를 못하고 가족들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도 원한이 쌓여가지고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이제 제대로 된 취업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 좀 일용직만 하고 하니까 한이 쌓여가지고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꼴 좋게 당하는 꼴 보고 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는 똑같은 족속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나 보자고 하고 장례식에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내심 다행이다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제자분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탁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저 집안을 완전 내려앉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저주를 하긴 했지만은 아직 그래도 이 집안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했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저주를 하려고 실행을 한 것들을 다 파헤쳐가지고는 그걸 붙잡고 빌었대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까 저 집에 진짜로 착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살려달라.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슨 대가를 쳐서가도 살려달라 하고 싹싹 빌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병원에까지 이렇게 왔다. 다른 사람들은 뭐 안 좋게 됐다는 얘기 나도 여기저기 돈 써가지고 들었다. 그래, 당신들 소식은 안 들리던데 아마 너무 먼 친척이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러시고는 다행이다 하고서는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안 좋은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소개장을 하나 써주고 나는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개장을 써주셨대요, 한 장. 네. 그러고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희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저희 집도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뛰고 더가 나오는데 삐 한 소리가 들리더니 간호사하고 의사들 막 들이닥치더래요. 그 얘기만 남기고 그 자리에서 가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남은 건 이 연락처밖에 없죠. 연락처를 또 전화를 해서 영매사한테 얘기를 듣고 제자고 받아보실 분을 찾아야겠다. 그냥 떼긴 어렵다. 영안이 제대로 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게 제자분을 막 소개를 해주시다가 키무라 선생님하고 연이 닿은 거예요. 뭐 딱히 영매 쪽으로 왜냐면 제자고 받아주려면은 이 사람이 영매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원래부터 전공도 아니고 흥미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우연하게 그 사고처럼 당해가지고 영안이 트인 바람에 네. 고통스러워서 그런 건데 굳이 이걸로 영매사가 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키무라 선생님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그걸 닫을 수 있는 쪽으로 찾아보고 뭐 같이 다니다가 내 제자처럼 배우면서 닫으면은 좋게 그냥 퇴사하고 나가고 혹시 못 닫으면은 내 옆에서 그냥 나도 그렇게 몸 쓰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교수같이 일하자 나쁘지 않지 않겠니 하고서는 제안을 받아서 키무라 선생님한테 들어간 게 어쩌다 보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니면서 이제 호비 같은 걸 하시니까 자기가 이제 몸 쓰는 거 그런 거 배운 것도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뭐 어쨌든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여기 사무실 사람들도 좋고 나 여기 발을 붙여야겠다 해서 아직까지 제자로 남아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무라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하는데 자기가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 있대요. 여러 가지 저주라든가 이런 영적인 물건에 대한 거를 많이 듣고 봤는데 아직도 그날 밤에 악귀를 부리던 그 휴님 귀신은 정체가 뭔지 모르겠대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 거는. 그래도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직 키무라 선생님이라도 모르는 귀신이 세상에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는. 진짜 이 업이라는 게 우리가 업을 짓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네. 그쵸.
들어보면. 업이라는 거는 내가 지었다고 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벌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이게 업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네. 진짜 억울할 거래요.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위에다가 내 주변 누군가가 나한테 업을 떠넘기고 내가 그 떠넘김을 받아버릴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그렇죠. 내 조상이 그랬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근데 이것도 다 방법이 있다. 그 네. 방법이란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잘하고 살면은 내게 아닌 업이 들이닥쳤을 때 막아주려고 한다 누군가가. 오. 내게 도움이 받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네. 덕이 가는 게 나한테 달라붙는다고. 덕이 가는 거는 기운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누가 뚝 떼서 주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느낀 고마움이 덕이 돼서 나한테 붙고 하면은 그게 마치 보호막처럼 나를 지켜주니까 평소에 잘하고 살아라. 이야. 좋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못된 놈이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면서 살 텐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 덕이라는 거 그리고 업이라는 거 자체가 전혀 다른 이야기의 맥락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일은 있더라도 나중에 정말 그게 다 돌아온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정말 또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콩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자, 네, 진짜로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많이 또 지치고 힘든 그런 일상 속에서 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업을 짓지 말고, 우리는 덕을 지으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